안녕하십니까.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YTN 시민데스크입니다. YTN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더 가까이서 또 다양하게 듣겠습니다.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코너입니다. 강혜원 시청자평가원과 송태엽 YTN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YTN 보도 중에서 유류세 인하와 관련된 보도를 잘한 보도로 또 웹하드 업체 대표 갑질 논란을 못한 보도로 뽑으셨는데요. 자세한 의견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유류세 인하와 관련된 보도가 돋보였습니다. YTN은 정부가 지난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하게 되면서 소비자의 삶에 미칠 영향력을 꼼꼼하게 짚었습니다. 지난 5일에 보도된 리포트에서는 유류세 인하 소식을 전하면서 10년 전에 뉴스를 자료화면으로 활용한 점이 인상 깊었는데요. 과거 세금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기름값이 내리지 않았던 사례를 소개한 것입니다. 당시 주유소와 정유사들이 세금 인하분을 소비자 가격에 충분하지 반영하지 않았던 사례를 들면서 전문가의 인터뷰를 곁들여 정부가 가격 인하를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소비자들이 정유사나 주유소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잘 전달했습니다. 그래픽 활용도 눈에 띄었습니다. 주유기를 본딴 그래픽을 통해 가격 인하 효과를 잘 전달한 것인데요. 10년 전에는 국제 유가가 올랐던 변수가 있었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가격 인하에 정유사나 주유소의 결정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유류세는 이제 교통세하고 개별 소비세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리터당 그 기본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액이 정해져 있는데 위아래로 30% 정도씩 탄력적으로 그 세율을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유류는 가격이 올라도 또 내려도 소비가 줄지 않는 그런 그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소비자들의 어떤 갑작스러운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런 탄력세를 적용하는데요.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탄력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번처럼 이제 예외적으로 세 번째 유류세를 이제 내리는 조치를 했는데요.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국무회의 결의를 통해서 시행령 바꿔서 이제 내린 거죠. 사실상 그 올해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이제 시도를 했는데 첫 해에 크게 이렇게 성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각종 지표가 또 나빠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번 그 유류세 인하를 이제 추진하게 됐고요. 또 그것은 올해 예상보다 세금이 한 20조 정도 더 거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큰 부담 없이 재정에 부담 없이 유류세를 낮출 수 있었고요. 이제 이 경우에는 휘발유 값이 앞으로 이제 한 1,500원대 후반으로 이제 그 안정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6개월 동안 가계 부담은 2조 원 정도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유류세 관련 보도에서 직영주유소와 자영주유소의 인하 속도가 다를 것이라는 점도 짚어주었는데요. 보도 이후 직영주유소에 차량이 몰리고 전국 주유소의 가격을 알리는 웹사이트에 접속이 폭주해서 사이트가 다운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한 주간 실제로 기름값이 얼마나 내렸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정유사 직영주유소들은 첫날부터 내렸고요. 하지만은 직영보다는 이제 자영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87% 정도 되는데요. 아직은 이제 인하분이 충분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재고를 일단 소진한 이후에 공급된 그런 유류 가격부터 낮추기 때문에 한 1, 2조 정도 걸릴 걸로 보는데요. 국제 유가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인하되면은 인하 효과를 이제 많이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을 보면은 인하 첫날에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6원 정도만 내렸습니다. 가장 하락폭이 큰 곳은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알뜰 주유소라고 하니까요. 많이들 그곳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류세 인하가 한시적인 조치여서 실제로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보다는 주유소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이 이제 저희 그 기획 이슈팀의 이정미 기자가 취재한 기사인데요. 기준 이제 안컸게 잠깐 물어보자면은 이제 매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왜 내 대출금리는 내려가지 않지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번 유류세 부분에도 그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국제 유가가 이제 10월 초부터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정유사 공급가도 이제 10월 둘째 주부터 하락을 했는데 주유소 판매 가격은 11월 첫 주까지 상승세였다는 거거든요. 진작 내렸어야 할 기름값을 주유소들이 이제 안 내리고 있었던 것 아니냐. 네. 이제 그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제 유가가 주유소 판매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이제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요. 11월 첫째 주까지 내린 거는 사실상 주유소 측의 어떤 그 폭리 예대 마진을 취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냐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유류세 인하에 따른 가격 인하에 대비해서 이제 사전에 내려야 될 기름값을 안 내리고 있다가 실제로 또 유류세가 내렸는데도 조금 더 늦춰가지고 이제 그 기름값을 내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이득이 좀 많아질 수 있겠죠. 실제로 이제 1리터에 70원 정도까지 그 주유소의 유통 마진이 보통 있었는데 유류세 인하 직전에 유통 마진이 100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주유소마다 사정들은 있겠지만 유류세 인하분이 이제 반영되면은 휘발유 가격이 상당 부분 이제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꼼꼼히 비교하고 주유소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웹하드 업체 대표 갑질 논란을 아쉬운 뉴스로 꼽으셨어요. 자세한 의견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에 아쉬웠던 보도로는 일명 양진호 사건으로 불리는 웹하드 업체 대표 갑질 논란을 뽑았습니다. 위디스크 등을 운영하는 양진호 회장이 직원을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사내 갑질 논란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몇 년 전부터 국내에는 일반인들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공유하는 웹하드 업체들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이루어졌는데요. 해당 소식을 다루는 리포트들은 사내 고발 사안을 잘 다루고 있지만 앞으로 불법 촬영물 공유로 수익을 올리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후속 보도가 꾸준히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에 아쉬운 뉴스로 뽑게 되었습니다. 지난 7일에 양진호 회장이 긴급 체포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가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 기사는 이제 그 탐사 전문 매체인 뉴스타파와 셜록이 처음 이제 문을 연 사건입니다. 엽기적인 그런 영상으로 충격을 줬는데요. 양진호 씨가 지난 7일 낮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 후로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직원 폭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 시청자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실제로 중요한 부분은 웹하드를 이용한 성음란물 유통이라든지 이런 그 디지털 성폭력에 관한 이런 카르텔을 파헤치는 게 이제 핵심 수사 내용인데요. 양 씨는 현재 이제 앞부분의 내용들은 대부분 시인을 하고 있지만 후자의 정말 중요한 그 범죄 사실들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위디스크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불법 촬영물로 수익을 올리던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이 후속 보도에서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디지털 성범죄 카르텔이라고 제가 아까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그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국내 웹하드 서비스는 지난 2012년에 한미 FTA가 이제 발효가 되면서 등록제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위반 컨텐츠를 걸러내야 되고 스스로 그리고 만약에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폐쇄가 됩니다. 이때부터 특별히 저작권이 없고 그리고 돈벌이가 되는 그런 훔쳐보기 동영상이 대거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또 몰카 범죄도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소위 그 리벤지 포르노라고 부르는 이 용어는 이제 디지털 성범죄물이라고 이제 하는 게 더 낫겠는데요. 불법 영상들이 이제 마구 유통되기 시작을 했고요. 양 씨가 운영하는 그런 웹하드 업체가 바로 그 온상으로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양 씨는 디지털 장의 업체라고 하는 그런 좀 수치스러운 동영상을 지워주는 그런 업체의 지분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렇게 돌고 도는 그런 카르텔을 형성한 걸로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필터링 업체나 디지털 장의 업체까지 그 양 씨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이제 막대한 수익뿐만 아니라 어떤 피해 당한 사람이 그것을 실제로 지울 수 있는 그런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현재 음란물 유통 전 과정에 손을 뻗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 씨가 이렇게 급격히 그 사업을 확대하게 된 배경에는 비호 세력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소문도 무성한 상태고요. 그래서
또 조폭과의 연계설도 있고요. 결과에 따라서 어떤 폭발력이 있는 그런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YTN 보도 중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강혜원 시청자평가원과 YTN 송태엽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은 뉴스가 만들어지는 현장이 궁금하거나 방송 체험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다양한 견학 코스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방송부터 앵커 체험까지 YTN을 찾은 사람들의 모습을 인사이드 YTN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TV 스튜디오도 보시고 저희 라디오도 하기 때문에 라디오 스튜디오 보고 안녕하세요. 저는 커뮤니케이션 팀에 근무하고 있는 이한빈이라고 합니다. 커버하지 못하는 지역, 물론 커버하지 못하는 지역을 YTN이 국제부에서도 커버를 하지만 이 취재에서 보도까지 어떤 식으로 YTN에서 뉴스를 생산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과정에 저는 아나운서 또는 앵커에 대해서 장래 희망을 생각 중인데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를 하는 것이 멋있다고 생각해서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상품을 가장 오래 사용했습니다. 제일 먼저 속도를 전했습니다. 하루에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20명 한 타임에 그렇게 총 2회에 걸쳐서 견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학생 이상 학생들이 많고요. 대학생들도 요즘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YTN은 어떤 직종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뉴스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 방송에 나가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드립니다. 실제 생방송이 이루어지는 스튜디오 공간에 들어가셔서 앵커 체험, 라디오 스튜디오도 보실 수 있습니다. 날씨는 일요일 날씨는 밝았다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구름 낀 날씨가 되겠습니다. 구름 긴 날씨가 되겠습니다. 앵커 일은 어쨌든 짧은 시간에 그 정해진 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해야 하는 게 중요해요. 면접 볼 때도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할 때 충분히 도움이 되고.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홈페이지에 견학 신청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언제 어느 시간에 오실지를 선택하실 수 있고 견학은 오전 1회, 오후 1회, 하루에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 번 견학할 때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례로 뉴욕타임즈 되잖아요, 그죠? 가디언하고 그 사례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협업이 안 되면 오는 길 내내 되게 많이 설레었었는데 그 설렘이 모두 충족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을 남겨주어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YTN에 대해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구석구석 코리아 양양편과 뉴스앤이슈 자전거 헬멧 착용에 대한 최연주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이번 가을은 유난히 짧게 느껴집니다. 때이른 반짝 추위가 찾아오기도 했고 미세먼지로 인해 가을 날씨를 만끽할 날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가을이 다 지나가 버리기 전에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여행을 계획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산과 바다, 강을 품고 있는 천혜의 자연 환경. 이곳에서 태어나 바다를 거스르며 살아가는 연어와의 특별한 만남. 눈이 행복해지는 절경 감상 포인트와 문화여행지에서 되짚어보는 양양의 역사. 여행에 빼놓을 수 없는 이색 즐거움 식도락까지. 이 모든 걸 함께 즐길 수 있는 강원도 양양으로 출발! 고고고! YTN DMB에서 방영 중인 구석구석 코리아는 매주 우리나라 곳곳의 명소를 찾아 체험하고 즐기고 맛보는 여행 프로그램으로 지난 시간 동해안의 힐링 도시 양양을 찾았습니다. 구석구석 코리아에서 찾은 양양의 첫 번째 여행지는 연어 생태 체험관이었습니다. 매년 10월과 11월이면 양양 남대천으로 올라오는 연어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남대천에서 태어난 연어가 전 세계의 바다 여행을 거쳐 어떻게 다시 남대천으로 돌아오는지도 살펴볼 수 있어 아이들의 학습의 장으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양에서 연어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양양 연어축제도 있다고 합니다. 매년 10월 양양 남대천 일대에서 열리는 연어축제는 관광객들이 많은 관심을 두는 현장인데 이번 편에서 자료화면을 통해서만 짧게 만나볼 수 있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다음 여행지는 관동 3대 명산 중 하나로 꼽히는 오봉산에 위치한 낙산사를 찾았습니다. 낙산사는 바닷가에 자리하고 있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할 뿐 아니라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해수 관음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낙산사에서 내려다보는 동해의 풍경이 더없이 멋져 보였습니다. 낙산사의 또 다른 감상 포인트.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낙산 해수욕장의 시원한 풍경까지 가슴에 가득 담아 봅니다. 하지만 다양한 카메라 기법을 통해 낙산사와 동해의 모습을 더 광활하게 담아냈더라면 시청자들에게 더 풍부한 재미를 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 여름에는 서핑을 즐길 수 있는 해변 등 양양의 색다른 매력으로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뉴스앤이슈는 매일 낮 11시 40분부터 2시까지 방영되는 낮 시간대 뉴스 프로그램으로 취재 엠팩트, 이슈 인사이드 등의 코너를 통해 한 가지 이슈에 대해 집중 취재하거나 전문가들의 분석 등을 통한 심층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 인구가 1,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평일에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거나 주말이면 자전거 라이딩에 나서는 분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뉴스앤이슈에서는 자전거 사고 시 헬멧 착용 여부에 따라 사망률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다친 부위는 대부분 머리였습니다. 헬멧을 쓰지 않으면 같은 사고를 당해도 치사율이 2배가량 높아지는데 머리에 오는 충격이 헬멧을 썼을 때보다 크게는 12배 이상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보도에서는 법을 지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헬멧을 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영상으로는 다양한 자전거 사고 현장들을 연속적으로 보여줬는데 시청자에게 자전거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영상들이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 자료를 표와 그래프로 정리해줘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헬멧을 쓰지 않으면 같은 사고를 당해도 치사율이 2배가량 높아진다고 짚어줬는데 사고 시 머리에 오는 충격이 헬멧을 썼을 때보다 크게는 12배 이상 강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뉴스앤이슈의 보도는 자전거 이용객이 늘고 있는 시점에서 헬멧 미착용 시 사고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 헬멧 착용이 안전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되짚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많은 제보 가운데 화제를 모은 영상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핫 제보 영상, 이번 시간에는 점심 한 끼를 위해 물고기와 사투를 벌이는 외가리의 모습을 제보해 주셨는데요. 외가리는 점심을 맛있게 잘 먹었는지 궁금합니다. 함께 보시죠. 어머님하고 운동 중이었는데요. 다리 밑에 외가리 한 마리가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칸 담아볼까 해서 조심스럽게 다가갔는데 마침 물고기 사냥 중이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사냥하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고 조카들 보여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촬영했는데 엄청 배를 빠져나가려고 하네. 한 30분 정도 앉아서 촬영한 것 같은데 4번 정도 실패하고 겨우 사냥에 성공했거든요. 한 마리 사냥해서 허기 채우는 게 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몇번 놓치네. 놓쳤다. 힘들게 촬영한 만큼 많은 아이들과 함께 봤으면 하는 마음에 제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제보에 감사드립니다. YTN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 저널리즘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동국대학교 이철한 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무역 분쟁은 격화되어 무역 전쟁으로까지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슈가 전개될수록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국 301조 관세 부과나 트럼프노믹스, 중국의 1대1로 정책 등 미국과 중국의 경제 용어 및 여러 제도와 정책에 대한 해설이 필요해 보입니다. 많은 경제 뉴스들이 쟁점에 대한 원인이나 정책 제안을 하기보다는 정부나 공공기관 및 경제연구소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그대로 받아쓰는 발표 저널리즘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 분석이나 전망 기사가 시도되더라도 이 역시 기자가 충분히 검토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유력 언론 기사를 번역하거나 일부 발췌하여 피상적으로 보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제 저널리즘에 있어서 그 역할은 시청자들에게 경제 현상이나 정책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이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건에 대한 기관의 단편적인 발표 내용이나 수치 등을 전달하는 데 머물지 말고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과 사건과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제뉴스는 경제 현실이나 시장 정서, 각종 지표를 평가하고 해석해서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정부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올바르게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경제뉴스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정책 제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관련 각종 지표가 나빠지고 있고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는 현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 정책 등 다양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언론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청자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 방안을 고민하여 정부에 제시하는 것 역시 경제 저널리즘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경제 현상을 심층 보도하는 전문가 기자의 수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 기업의 동정을 다루는 산업 뉴스 분야에 비해서 기사 작성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경제 전문 기자의 양성에 언론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2분 이상의 경제 심층 보도가 더 빈번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YTN에서도 경제 기사가 다수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사는 발표 저널리즘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 전망까지 어두움, 그래도 금리 인상과 같은 정책 제안을 하는 보도나 후퇴한 중스모그 정책, 올겨울 한반도 직격과 같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현상에 대한 심층 분석 기사가 더 많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제기사의 이상적 역할은 시청자들에게 직접적인 대응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역할과 정부의 정책 입안의 재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경제기사는 시청자들의 자의적인 해석의 영역이 제한되어 있고 기사 제공자의 견해를 받아들이기 쉬운 분야입니다. 따라서 언론사의 공정하고도 심층적인 분석 기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존의 정부 출입처 중심의 취재 관행에서는 정보의 범위가 축소되고 경제 문제에 연결된 맥락이 아닌 단편적인 사실에만 집중하게 되어 전체 현상을 이해하기가 더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경제 보도에서는 단편적인 사실의 나열이 아닌 인과관계를 초래하는 연결고리에 대한 분석 기사 제공을 통해서 경제 침체 등의 상황에서 국민에게 막연한 불안감만을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YTN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에 글을 남겨주시면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 반영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